대구 환경교육의 슬로건을 아시나요? 언제, 어디서나 일상을 함께하는 대구 환경교육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함께하는 이 말에 딱 맞게 활동하시는 환경교육 강사님이 계십니다. 노인복지관, 아파트 주민회 등 환경교육이 필요한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철이 덜 들었는지 흙놀이를 무척 좋아해서 지금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구 환경교육센터 강사 홍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흙을 좋아해서 공방을 네.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이 흙을 좋아하는 환경 강사라는 그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흙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저는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릴 적부터 흙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전공을 도자공예를 했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금도 짓고 하는데 환경 강사를 처음 하게 된 것은 2009년, 2010년도에 우리 탄소 포인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가입을 하게 되면서 환경에 관심을 가졌고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대구시에 강의가 있었어요. 그걸 처음 듣게 되면서부터 강사를 이제 수료 후 강사를 하라는 의뢰를 받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09년, 10년이면은 네, 한 10년이 넘었겠죠. 네. 그럼 이제 이 시간 동안 사실은 네. 이제 학교도 가시고 여러 기관을 가시면서 학생들도 만나고 네. 아니면 사실 연령층이 좀 다양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유치부를 대상으로 뭐 연극도 하면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노인층까지 세대 연령 불문치 않고 여러 분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주로 어떤 교육을 하세요? 네, 원래 이제 강의한 걸 말씀드리면 대구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면서 거기 강사로서 가족 봉사단 여러 구마다에 몇 군데를 진행을 했고요. 경로당뿐만 아니라 제가센터 또 도서관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의뢰가 돌았을 때 솔직히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수어를 잘 못하거든요. 간단한 인사 정도밖에 못하는데 하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막상 만나 뵈니까 끝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분들이 그 열정도 대단하시고요. 질문도 그죠? 나중에는 서로 하지만 저도 조금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어는 못하지만 그래 알아들으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수백 오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많이 알게 되는 게 정말 사실 중요한 활동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면은 70대, 90대까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할 때는 제가 이제 분리배출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거 하면서 빈 용기 씻어내는 거 이런 거 네. 이야기 드리면 어른들 아유 그 말라 걱정하노 우리 설거지 했는 물로 다 씻어 버린다 젊은이들 우리 그거 있죠 배달 음식 해먹고 그 네. 음식 절반 버리면서 켜켜이 그런 버리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젊은 층들한테 좀 많이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점도 있었습니다. 되려 가서 네, 네. 사실 이미 생활에 이미 고수이신 분들도 네, 계시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뼛속부터 그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그죠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때는 모든 물부터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그분들의 몸에 배인 생활인 저도 것 오늘 같습니다. 이야기랑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선생님께서 네. 비누 반 쪽에 은박을 씌우고 비누 썼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던 맞아요. 기억이 네.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물이 귀하니까 네, 세제도 거품이 많이 귀한 안 나게끔 네, 해서 그래도 깨끗하게 씻겼다. 네, 맞아요. 그때는 세제가 거의 없었고, 그죠? 뭐 살뜨물 활용 뭐 이런 식으로 네. 했었으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근데 지금 이제 흙을 좋아하는 환경 강사인데 이제 소문에 제가 이제 전문 분야를 들었어요. 물과 EM의 전문 분야가 있다. 여기에는 홍기수 선생님이 계신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문 분야라고 하면 네. 제가 너무 쑥스럽고 그런데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농사 짓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한 20년 전에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농약 주려거든 차비 들여가면서 농사 짓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집 옆에 아니라 저는 도심지에 살면서 하니까 그럼 뭘로 하지 하면서 네. 찾아낸 것이 EM이었어요. 그럼 그 그때부터 예전에 지금 EM을 찾으시게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대구에는 판매하는 곳이 없어 고민하다가 대구에 처음 오자마자 YWC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입해서 사용한 게 지금까지. 그리고 그때는 농사 짓는데 사용했지만 네. 그 이후로 공부를 더 하면서 생활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의 농사에 쓰시려고 네, 하셨던 게 네. 이제는 지금 교육의 하나의 교구로 네, 활용하시고 EM을 있네요. 하면서 그게 아마 환경 강사할 때 처음에는 제가 환경에는 전혀 전공이 다르기 네. 때문에 몰랐었는데 자신감을 얻었는 게 EM 발효액 만들기를 네. 녹색 아파트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라 해서 너무 자신 있게 이제 환경 강사를 했던 계기도 됩니다. 그럼 이제 물이나 EM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선생님?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물 쓰레기 네. 사용하고 있는 물건 분리 배출만 생각하시지 물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하수, 오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EM을 활용하면 자정 작용을 해주니까 좋고 더 좋은 것은 EM을 저는 천연 화장품 자격증도 있어서 예전부터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EM을 다 첨가해서 만들다 보니까 내 건강도 지키고 물도 그죠? 자정작용할 그럼 수 그 있게 EM 하고. 용액을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네, 다 그- 첨가를 하는. 그걸 또 이제 나중에 벌레 퇴치제도 만들고 네. 아. 그런데 벌레를 진딧물 정도 죽이지는 못해요. 흙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네. 그런. 이 자체가 그냥 에너지가 생겨서 에너지가 그냥 네. 활발하게끔 해주는 게 EM 용액인 네. 건가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음식물 쓰레기가 제로랍니다. 아. 다 먹는 것은 아니고요. 네. EM을 활용해서 액비 물을 붓고 EM 발효액을 붓고 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모든 농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또 너무 뿌듯하게 농사가 잘 돼요. 아주 제가 만족할 정도로 진짜 전문가분들이 하신 거짓말 아니고 네. 양파도 이만하고 마늘도 요즘 비싸잖아. 그죠? 네.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주로 어떤 거 제일 많이 하세요? 방금 양파 말씀하셨고. 거의 제가 먹을 거리는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량이 아닌 한 300여 정말 평 되기 소량으로 때문에 300여 평이요? 큰데요, 선생님. 그래서 나무 몇 가지 뭐 대추나무나 약초나무 몇 가지 외에는 다 농사 지으면서 자급자족 할 수 있을 만큼 하고요. 그 액비를 만드는 원료가 아까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플러스 그 깻묵 있죠? 깻묵. 기름, 네. 참기름 짜는 깻묵, 또 생선 몇 마리 사면서 또 그분들은 이미 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니까 그걸 네. 다 얻어와서 액비를 만들고요. 또 커피박 그런 걸 네. 발효를 시켜서 사용하고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정말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시네요. 네. 그럼 이제 이 다양한 교구와 사실 생활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뭐라고 할까요? 요소들이라고 할까요? 얘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네, 위해서 탄소 배출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실천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제가 이제 강사를 하면서 그죠?
이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죠? 네. 화장품 만들기나 이런 만들기도 하지만 탄소 배출을 줄게 하는 분리 배출 플러스 음식물과 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드리고요. 제가 실천하는 것은 화장품 만드는데 그죠? 친환경 제품이니까 네. 제 건강도 지키고 또 음식물 쓰레기 뭐 모든 걸 하고 비닐 한 장까지 저는 한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더럽지 않는 것은 살짝만 헹궈서 건조했다가 진짜 100번까지는 아니어도 네.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 많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비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어쩔 보면은 네. 친환경에 가깝다. 한 번 네, 쓰고 네.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얘가 정말 못 쓸 때까지 사용하는 것도 친환경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다라고 거의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안 사용하려 하지만 네. 외부에 갔을 때 들어오게 되지 네.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제가 계속 네. 이렇게 저희 싱크대에는 항상 보기는 싫지만 이렇게 씻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정말 생활에 정말 깊이 배어 있는 실천들이네요. 저는 이걸 환경을 지킨다기보다는 다른 분들한테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리는데 제 건강과 그죠? 저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하니까 지절로 그건 환경이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가 메인이 아니라 네. 내 정말 전반의 생활이 그냥 따라오는. 뭐 지구를 막 제가 강사 활동을 이렇게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하면 그게 경제적인 도움 플러스 내 몸이 좋아지는 거 그게 주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일상에서 함께하는 홍기수 환경교육 강사님이신데요. 네. 네, 흙을 좋아하는 환경 강사로서 앞으로도 활동도 너무 기대되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환경교육 라디오 사랑방 알아두면 쓸데 많은 환경 이야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보다 더 일상에 스며든 환경교육과 실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진행한 저는요. 현풍에 사는 청년 정윤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